오늘의 리뷰는 낸드로이드 소녀전선 스프링필드 일명 춘전이. 소녀전선이 낸드로이드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일단은 대표격 캐릭터 중 하나인 스프링필드가 발매를 했습니다. 19년 10월에 발매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세금 포함해서 5,600엔 이더라고요. 기본적인 무장 그리고 복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부속은 은근 있는 것 같아요. 힘차게 박스를 오픈. 그 밑에는 항상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나름 스프링필드라고 해서 그런가 이게 분홍색이네요. 뒤에는 박스가. 그리고 찻잔이라든가 다과 이런 것도 부품이 있고 2층 구조예요. 뒤에는 베이스가 테이프로 붙어있네요. 그리고 팔이 무슨 팔 종류가 추가로 5개나 있냐. 손도 2개가 더 들어있네요. 거기다가 총알을 발사했을 때 이펙트. 이거는 꽤 신경을 써준 구성인 것 같은데 부속이 되게 많습니다. 다 꺼내보도록 하죠. 꺼내면서 느낀 건데 본체에 비닐도 많고요. 머리카락 때문인지 뒤쪽에 블리스터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거해놓고 혹시 보관할 분이시라면은 잘 따로 빼놓는 게 좋겠습니다. 구성품 전부 꺼내봤습니다. 생각보다 풍부하네요. 전용 모자, 그리고 이 견착을 위한 머리카락, 그리고 다과, 팔만 5종류가 추가로 들어있고, 이펙트에다가 이펙트 조인트에다가 표정도 3종류, 그리고 손도 부속 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보통 이 쿠스마일 매뉴얼 보면은, 특히나 이 낸드로이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언어가 2종류입니다. 일본어, 영어가 쓰여져 있죠.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한 페이지는 일본어, 한 페이지는 영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본어랑 영어랑 같이 있고요. 그럼 반대편에 뭐 있냐? 동일한 내용의 중국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녀전선의 이 출생지가 중국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팬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본체에다가 베이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소녀전선을 안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소녀 캐릭터라든가 이쪽에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해서 설치도 안 해봤고요. 플레이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춘전이라고 불리는 거랑, 그리고 캐릭터 성격 자체는 되게 좀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먼저 캐릭터명 스프링필드 춘전이라고 한자가 쓰여 있죠. 스프링필드 M1903 시리즈를 사용을 하는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릭터 성우가 호리에 유이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러스트의 기본 복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작지만 생각보다 디테일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색 미스가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았어요. 크게 막 눈에 띄는 건 없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금색 포인트들이 주목됐는데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손목이라든가 생각보다 신경 써서 도색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신경 쓴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복부에 붉은 색깔 띠랑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어지는 하얀 색깔 띠 해서 뒤쪽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설정대로 이제 뒤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고 얇은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도색 미스가 자주 나기 마련인데 심하다 싶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이게 공식 일러스트 상으로는 살짝 이렇게 봐야 맞더라고요. 그래 좀 더 자세히 보이는 느낌인데 느낌 자체는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게임 느낌이 더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좀 느낄 수 있었고, 인게임에도 SD로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띠 같은 경우는 리본으로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묶여있는 형태라든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뒤에 풍성하게 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안쪽도 자세히 보면은
바깥이랑 톤이 다릅니다. 안쪽이 조금 더 밝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톤이 다른 것마저도 이제 일러스트 고증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표정은 세 종류입니다. 기본 표정이랑 전투 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표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윙크입니다. 확실히 윙크가 좀 나은 것 같네요. 특히나 승리 포즈 시에 이렇게 왼쪽 눈을 찡긋하면서 이렇게 윙크를 날려주는데 그런 느낌도 나서 보기 좋았어요. 부속된 무장 자체는 되게 큼지막한 느낌으로 보면은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낸드로이드에 딱 맞게 나온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팔이 이렇게 독특한 기둥을 하나 잡고 있는 팔이 있는데 요게 이제 총 위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는 이 장전 손잡이죠. 장전 손잡이. 그리고 이제 기본 포즈 취할 때 한번 쓸 수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팔들은 전부 교체를 해주도록 하죠. 근데 끼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해요. 이거 잘못하면은 안에서 굳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타이트한데요? 기본 포즈 완성!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총을 잡고 있는 포즈가 기본 일러스트 포즈기도 하죠. 이게 원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다리 쪽에 부츠가 드러나는 형태인데 피규어는 SD 형태다 보니까 좀 짧아서 안 드러나요. 그치만 부츠 디테일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 시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역시 팔은 좀 바꿔줘야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견착이 잘 안됩니다. 총을 들기가 힘들어서 좀 더 머리카락이 작은 걸로 파츠를 교체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체해주고 짠! 공격 모션!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이게 인게임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낸드로이드처럼 SD다 보니까 되게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심지어 인게임 내에서도 SD다 보니까 어깨에 견착이 잘 안 돼요. 진짜 이러고 들고 있거든요. 은근 재현율이 높은데요. 거기다 이렇게 이펙트까지 들어있으니까 활용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짠! 이펙트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리고 저 이펙트 보면서 생각난 건데 왜 제가 보기에는 더블 오건담에 나오는 메멘토 몰이 닮았죠? 왠지 이 링에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발사해야 될 것 같잖아. 참 신기하게 생겼네. 낸드로이드가 무릎을 못 꿇으니까 사망 포즈는 힘들어도 승리 포즈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 공식 사진에선 이렇게 편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인게임에선 이렇게 팔을 굽히고 있거든요. 근데 굽힌 팔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승리 포즈 깔끔한데요? 그리고 설정상 요리를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피규어에도 찻잔과 머핀이 들어있습니다. 뭐 찻잔이 분리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전용 손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 구멍이 있어서 이 찻잔을 받칠 수 있는 요런 기믹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머핀도 접시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손들이 들어있어서 다 재현 가능합니다.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포즈 완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소품들은 진짜 저도 환영인데 꽤 잘 나왔네요. 이런 소품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낸드로이드 소녀전선의 스프링필드 리뷰해봤습니다. 이 춘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 소녀전선의 간판격 캐릭터다 보니까 낸드로이드가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소품이라든가 그리고 의상 디테일 같은 거는 재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공식 일러스트랑 비교해도 이 정도면은 낸드로이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소녀전선 비교도 나온다고 하니까 얘 좀 걔들은 또 이제 다른 소품들 뭐가 들어있을래나? 소품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찻잔. 어우 좋던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